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자금 1억 이하 창업자는 제발 프랜차이즈 창업하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건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려는 분들도 손해고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말리겠냐마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억이라는 돈, 그 돈이 어떤 의미의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담을 오시면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그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본점과 동일한 레시피, 운영 시스템, 관리 시스템, 그 안에 꾸미는 인테리어나 기타 가구, 집기류 이런 것들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나처럼 벌 수 있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 프랜차이즈 본점이라고 하는 그 가맹사업을 하는 그 본점에서 자기네 가게 매출이, 우리는 본점인데요, 한 달에 2천만 원 팝니다. 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본사 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그렇다 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2천만 원이 매출이면 그거 가맹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프랜차이즈든지 가맹점 모집을 할 때 그 가맹점 모집 근거를, 그 증거를 대면서 그 매출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매출이 나는지를 그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정도 많이 매출을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 시스템과 디자인 그리고 그렇게 브랜드가 된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같은 결과를 내게 하려면 최소한 그 브랜드에 걸맞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요. 평수나 위치나 상권이나 입지나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그 매출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인력 구조를 동일하게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맞는 또 투자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본점에서 얘기한 비슷한 정도의 그 매출을 내고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남녀노소 좋아하는 국수 프랜차이즈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국수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다른 가맹점들 장사 잘 되는 곳 가면은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걸 보고 부담 없는 가격에 가성비가 쩔고 투자비도 저렴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서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1억이야. 그것도 어서 대출을 좀 받았어. 그래서 1억이야. 그런 예비 창업자가 한번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라는 건요, 매출. 프랜차이즈 매출이라는 거는 회전율에 기반으로 한 매출입니다. 회전율이란 뭐냐면 한 팀 들어오고 그렇게 쭉쭉쭉 들어와서 다 가득 차고, 또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득 한 번 차면 그걸 한 바퀴라고 그러고, 두 번 꽉 차면 이건 두 바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회전을 많이 칠수록 매출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회전율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국수집, 사실 우리가 프랜차이즈 국수집을 일부러 내가 지금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지금 송파 문정동에 있는데 같은 송파구에 있는 잠실까지 갈까요? 안 가죠. 그 정도 차이라도 이게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는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 그러면은 사무실에 나와서도 그 국수 간판이 보여야 되고, 지금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는데 좀 출출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국수를 먹으려고 해도 그 국수집 간판이 보여야 들어가는 거고, 그냥 새벽에 야근하고 나갔는데도 딱 국수집이 보여야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발길질이 잘 채이고, 그러면서 유동을 기반으로 해서 왔다 갔다 집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좋은 입지에 들어와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게 돼서 회전율이 높아지겠죠. 그 옆 동네에도 그 프랜차이즈 국수집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옆 동네에서 이 동네로 찾아올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 동네 사람들인 건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올 거 두 번 오게 하려면 접근성이 더 좋아야 되고 입지가 좋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입지에 들어가면 처음 얘기한 그 프랜차이즈 대박 공식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저녁에 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득 차게 된 국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지금 꽉 차 있어요. 한 번 가득 차는 게 한 바퀴다.
근데 그 테이블 개수가 뭐 10개일 수도 있고 20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손님들을 어쨌든 한 바퀴를 돌리는 케어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는 거를 세팅을 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가령 그래서 3명을 세팅해 놔야 돼. 그럼 이미 꽉 찬 뭐 10개, 12개 뭐 이렇게 꽉 차면 3명이 있어야지 그걸 케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3명을 세팅해 놔야 되죠. 뭐 꽉 찰 때도 있고 안 꽉 찰 때 있다고 해가지고 꽉 찼을 때 3명 필요하니까 3명 나오겠다가 안 꽉 찼을 때 야 안 꽉 차니까 1명 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3명을 세팅했다고 한번 쳐보자는 얘기죠. 근데 3명 세팅까지 괜찮고 한 바퀴 꽉 쳐가지고 바쁘게 한번 돌아갔다고 치는 것까지 좋았어. 근데 한 바퀴 꽉 차고 그 다음 딱 손님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뭐 3명 다 같이 놀아야 되나? 결국에는 그렇게 3명을 세팅해 놓았다고 친다면 결국 한 바퀴가 아니라 3바퀴, 4바퀴를 돌리면 돈을 벌겠죠. 어차피 테이블 나가고 또 들어오면 또 대응하고 그렇게 촘촘하게 손님들이 톱니바퀴처럼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은 배달 같은 경우는 그 꽉 차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주문을. 이러면은 뭐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테이블 홀 장사라는 건 테이블을 꽉 차면 더 이상 못 들어오고 줄 서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케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인력으로. 그럼 그 3명의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회전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국내 배우 수요가 일단 기본적으로 빵빵하고 다른 데서 이쪽으로 오는 집객 요소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권의 그런 또 좋은 자리, 그런 입지여야 되는 건데 그런 매장은 사실 권리금이라는 게 있죠. 임대료도 높을 거고.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권리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면은 한 바퀴에서 2바퀴를 돌릴 수 있는 매장이라고 치고요. 권리금이 만약에 1억짜리 매장이다. 그러면 2바퀴에서 3바퀴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치고 권리금이 1억 5천 이상이다. 이러면 3바퀴 이상도 가능한 매장이다. 이 정도라도 좀 기준을 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권리금 5천만 원짜리든 뭐 1억짜리든 1억 5천짜리든 2억짜리든 투입되는 인력 비용은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매출, 높은 매출의 그 프랜차이즈 본사 기준이니까 그러면 매출에 따라서 장사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공정 나가는 대로 뭐 세팅을 해 놓는 거죠. 처음부터 뭐 직원 3명이다 이렇게 세팅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권리금이 약한 곳은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냥 매출이 낮다고 해도 매출이 낮아도 똑같이 50만 원이야.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50만 원이라고 쳐요. 이래버리면 그나마 계산이 돼요. 딱 균일하니까. 근데 이 안 좋은 상권에 안 좋은 입지 권리금이 약하거나 뭐 좀 시원찮은 자리들은 10만 원이 꾸준한 게 아니라 어떤 날은 100만 원 넘게 팔았다가 어떤 날은 막 3, 40도 팔았다가 들쑥날쑥한 매장들이 사실상 상권이나 입지가 안 좋은 매장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낮은 매출로 다 인원 세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매장으로다가 고정비를 세팅해 놨는데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땐 적자의 폭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일단 투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1억이 있어. 근데 내가 1억밖에 없어서 좋은 상권, 좋은 입지 못 들어가. 그래서 보증금 3천에 뭐 권리금 1,000만 원. 그리고 굉장히 프랜차이즈들 가성비 있게 막 싸게 해주시는 그런 프랜차이즈를 만났다고 쳐요. 그럼 뭐 5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 납입하는 돈이 5천이야. 근데 내 개인적으로 또 써야 되는 게 돈 천이야. 이래봐도 간단한 게 1억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권리금 1,000만 원짜리 뭐 그 상권 입지가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메뉴고 똑같은 시스템이고 똑같은 공간으로 꾸민다고 해도 똑같이 해도 보증금 5천에 누군가는 보증금 1억, 그 권리금 1억 5천에 뭐 월세가 500이다. 이런 곳에 들어가고 그 정도 뭐 2억 5천 정도 쓰는 매장은 그 대박 공식이 통하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거기 있는 인력들도 막 되게 활기차게 막 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맹점도 돈을 벌고 본사도 어쨌든 국수 프랜차이즈면 어쨌든 밀가루를 계속 납품하는 거잖아요.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사는 본사대로 그 원물 공급해서 수익이 나서 좋고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수익이 나서 좋고 근데 보증금 3천에 기껏 권리금 1,000만 원 준 그 가게 상권이 안 좋으면은 뭐 시설비를 싸게 해줍니까? 아니 뭐 권리금 1,000만 원짜리 안 좋은 상권이니까 저희가 시설비를 2천에 해드릴게요. 권리금 1억 5천짜리 가게니까 너네들은 5천만 원 시설비로 해줄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상권이 여기는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상권이니까 본사에서 정해놓은 시스템 말고 당신만을 위한 혼자서 주방을 다 돌릴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다가 당신만을 위해서 내가 장착해 드릴게요. 본사에서 이렇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 똑같이 찍어내는 방식 프랜차이즈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장사 잘 되는 곳이든 안 되는 곳이든 똑같은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거겠죠. 또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본사라고 하는 그 회사의 일종의 그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뭐 치킨 프랜차이즈는 뭐 치킨 그 외 부자재 공급이 목적이다. 뭐 커피 프랜차이즈는 뭐 원두하고 원물 다양한 그런 또 부자재 공급이 목적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마리당 본사 수익이 들어있고 한 잔당 본사 수익이 있는 거잖아요. 수익은 되게 명확해요. 그거를 뭐 전문용어로 차액 감행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매출의 5%에서 10%를 보는 거죠. 그 중간에 7%라고 본다면, 매출이 가맹점 매출이 5천만 원이면은 그중 7%인 350만 원이 본사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본사는 그래서 본인들 수익이 명확한 구조로다가 장사 스타일을 짜놓는 거고, 그래서 회전율이 높게, 매출이 높게 기획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치킨 프랜차이즈라고 막 사모펀드들이 치킨 프랜차이즈 인수하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 인수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차액 감행금이 크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는 그런 파이가 큰 사업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 감행금이 가장 큰 데가 아마 치킨일 거예요. 치킨은 한 본사 마진이 한 10%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교촌치킨 점주가 뭐 1억을 팔았다? 그럼 1,000만 원이 본사로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수 프랜차이즈라고 치자고요. 그럼 사실 이게 국수라는 건 제일 싼 거잖아요. 이게 밀가루고 원가도 뭐 싸잖아요. 그 육수가 무슨 고기 육수도 아니고 실제 원가는 그래서 뭐 한 20%? 진짜야말로 원가는 뭐 20%? 뭐 비싸봐야 25%?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공급할 때 본사가 취해야 되는 물류 마진이 아까 7%라고 한다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또 그걸 또 배송해주는 그런 물류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류 운송해주고 보관하고 뭐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결국에는 그 가맹점의 공급가는 40%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원가율 40% 넘는데 수두룩한데 그나마 이 밀가루 그 프랜차이즈들은 그래도 좀 낮죠. 워낙에 낮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권, 지금 권리금 1,000만 원짜리 들어가는 이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상권은 목표 매출이 막 본점과 비교하거나 뭐 장사 잘 되는 데 비교해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뭐 2천만 원 팔 수 있다 이렇게 잡는 게 정상인데 어떤 프랜차이즈가 한 달에 2천만 원 목표 매출을 잡습니까? 최소 3천, 4천, 5천 뭐 그 이상 잡는 데도 많죠. 그러면 목표 매출을 뭐 3천이라고 쳐도 좀 보수적으로 그에 맞는 평수 찾고 테이블 넣고 인력 세팅해서 뭐 3명을 세팅했다 뭐 몇 명 세팅했다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직원 알바 포함해서 그래도 한 달에 700만 원은 나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사실 근데 이런 것들도 뭐 뽑으면 그냥 곧박 짝깍짝깍 뽑혀집니까? 기껏 해놓으면 또 나가기 일쓰고 또 이거 또 파출 부르고 막 변수 생기고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그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처음부터 차질 없이 짝짝짝 된다 해도 3천 팔면은 40% 원가면 뭐 1,200만 원 인건비로 뭐 700, 뭐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뭐 5, 600만 쓰셔도 되긴 하겠죠. 근데 뭐 월세 관리비, 뭐 월세는 뭐 250인데 관리비 쓴 것까지 해서 뭐 400이 나왔다, 부가세가 또 얼마 나왔다, 뭐 이런 기타 세금이나 뭐 수수료 같은 것까지 했을 때 그러면 3천 정도 팔면 그래도 한 5, 600 정도는 가져갈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그게 남는지 안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치상. 근데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만약에 처음엔 괜찮았는데 뭐 상권적인 한계를 봉착했다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랬든지 난 열심히 했는데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3, 4천 팔던 매장이 2천만 원이 찍혔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원가 800, 인건비 700, 월세 관리비 400, 기타 100 이러면 그냥 빵이잖아요. 빵. 근데 이게 없는 거죠. 수익도 없고 지금 내 인건비도 없고 실제로는 손해가 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건 그저 이 계산상 수치상 얘기하는 거고 그 매장 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것들 뭐 이자랑 원금 있을 거고 거기다 집에 생활비 안 가져다 줘요? 나 뭐 쓸 거 안 써요? 거기다 뭐 소모품이나 재고 뭐 주문 넣어둬야 되고 이래 버리면은 2천 팔면 그냥 다달이 500 이상 적자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문제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돼. 뭐 딴 걸 뭐 새롭게 투자를 해도 이미 돈을 다 썼어. 이미 다달이 500씩 적자 나는데 무슨 추가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신 좀 불쌍하니까 내가 먹여 살려줄게. 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한번 매출 빠진 매장은 사실 다시 일어서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돈 없이 할 수 있는 뭐 샵인샵 모델 뭐 배달을 뭐 쨍에 넣어가지고 뭐 같이 한다든지 뭐 밤에는 뭘 배달하고 아침에는 뭘 하고 별의별 이 샵인샵 모델을 갖다 놓고 거의 누더기 같은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또 배달 수수료 또 주고 나면 이건 거의 막장이 되는 겁니다. 양쪽에 빨대 꼽혀서 물류 떼가고 로얄티 떼가고 온갖 수수료 떼가고 결국 찌꺼기 남는 걸로 다 살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아직도 지금 처음 투자한 돈을 회수는커녕 1도 지금 회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장사가 처음에 슬쩍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생활비 쓰면서 산 거고요. 감히 투자금 회수도 생각도 못했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매출 떨어져서 적자폭이 높아지면서
아예 투자금 회수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한 달 한 달 연명하는 거죠. 오히려 나중에 큰일 나면 어쩔까봐 미리 대출 땡길 것들을 또 더 받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걸 다시 팔아야겠다,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자 하겠지만 누가 그 들어간 돈 주고 들어옵니까? 앞서 이야기한 권리금 1억 5천만 원짜리는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누구든지 1억 5천만 원을 다시 줄 용의가 있겠지만, 나부터도 돈 1천만 원 그 권리금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빠진 상권 입지인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죠. 그러면 결국 계약 기간 끝나고 털고 나와도 또 그냥 나옵니까? 원상복구 해줘야 되지, 직원들 퇴직금 정산 해줘야 되지, 이것저것 빚잔치 하고 나면 완전 깡그리 거지가 돼서 나오고요. 거지가 된 것도 거지가 된 건데 아예 처음 빌린 돈도 아예 복구가 안 되고 더 수렁에 빠져버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투자금 회수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가게 차리면서 가게 차리는 돈을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초보 창업자들 진짜 많아요. 이해해요. 초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게 차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 같습니까? 가게 차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떻게 부동산 사는 투자하고 같습니까? 그 가게가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잠시 빌린 가게에다가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들, 중고 집기리들, 이거 팔아봐야 돈도 안 되는 것들, 나중에 털고 났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하는 그런 휘발성 자산에 돈을 넣은 게 왜 투자죠? 가게 차리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건 부채예요. 부채, 빚. 지금 빚이 있어서 빚을 갚으려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부채를 안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부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채를 먼저 갚지도 않았는데 오픈하자마자 수익이 얼마래? 이게 말이 돼요? 수익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회수가 안 됐는데 1억을 투자하든 2억을 투자하든 일단 그 돈을 다 갚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1억을 잃었어. 그럼 1억을 내가 회수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온 돈이 300이야. 그럼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300이 들어오니까 이건 투자 수익률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1억을 들었는데 1억을 안 갚았어. 근데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죠? 이게 개념조차 모호하게 그렇게 자신의 전부인 1억을 프랜차이즈에 박아버리고 그렇게 장렬하게 산화하는 초보 창업자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내 창업 자금이 1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아니 제 솔직한 심정으로 2억 미만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는 그냥 하지 마세요. 최소 2억 이상은 가져야지만 거기에 걸맞는 상권과 입지에 들어가고 시설비는 최소화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온전히 회수와 벌이도 하고 나중에 빠져나올 때도 스무스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야 본사도 그 정도 들어가는 매장이어야지 물류 수익도 나오고 하는 거지. 그 망해가는 매장에서 그 물류 먹을 게 뭐 있어요? 응? 그럼 양쪽 다 이렇게 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초보 창업자고 지금 1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는 그냥 가서 식사만 하세요. 예, 내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펄직이었습니다.